한 번쯤 이런 사람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항상 말없이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는 사람. 화를 낼 법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넘기고 어지간한 일엔 반응조차 하지 않던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집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를 팍 차고 나가버리거나 지금까지 쌓인 모든 감정을 차갑게 내던지듯 폭발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왜 참는 사람이 터지면 더 무서울까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의 분노가 가장 날카롭다. 즉흥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지만 묵묵히 참고 있는 사람은 감정을 누르고 곱씹고 쌓아 올립니다. 그 인내는 언제나 폭발력을 안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조용한 사람이 분노할 때 더 강력한지, 왜 자제력 있는 사람이 화낼 때 무섭게 느껴지는지 그 심리적, 철학적 메커니즘을 함께 들여다보며 지금 우리 관계와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을 파헤쳐 봅시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의 대표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통해 삶을 통제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에게 감정은 통제되어야 할 것이었고 분노는 특히 위험한 감정으로 간주됐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에픽테토스는 분노를 단순히 억누르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제력 있는 분노는 날카롭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분노를 억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분노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립니다. 즉흥적으로 폭발하는 분노는 뇌의 편도체가 주도하는 원초적 감정이지만 참는 사람은 이성적인 뇌인 전전두엽을 사용하여 감정을 억제하고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노는 더 정교해지고 더 논리적이며 더 파괴적이 됩니다. 또한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저축이라 표현합니다.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참는 방식을 선택할 때 그 감정은 마음속 어딘가에 예금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은 이자까지 더해져 터지게 되는 것이죠. 즉, 조용한 사람의 분노는 충동이 아니라 계산된 반응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깊고 더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면의 폭발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장면들을 쉽게 마주합니다. 회사에서 언제나 고분고분하던 직원이 회의 자리에서 갑자기 사직서를 꺼냅니다. 연인 관계에서 늘 양보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싸움도 없이 이별을 통보합니다. 가족 안에서 늘 조용하던 아이가 어느 날 방을 팍 차고 나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할래. 이런 순간들의 공통점은 예고 없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의 결과물입니다. 무시당한 말, 반복되는 실망, 자꾸만 외면당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쌓여왔던 것이죠. 중요한 건 이들이 분노를 즉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감정을 분석했고 내면화했고 끝내 결정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순간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반복되는 상처뿐일 때 사람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았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내 안의 감정은 지금 어디쯤까지 와 있는가? 그렇다면 이 감정의 축적과 폭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정의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감정은 단순히 무반응이 아닙니다. 작은 실망, 가벼운 서운함, 말없이 넘긴 눈빛들이 그 시작입니다. 이 감정들을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정리하는 말하기 습관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은 영혼의 반영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이 무너지기 전에 한 번쯤 말로 꺼내보는 겁니다. 나 요즘 이런 게 좀 힘들어. 그 말이 좀 서운했어. 이 단순한 말이 하나의 밸브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는 한계를 스스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무한한 인내는 미덕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스스로 이렇게 정해보는 겁니다. 이 이상은 넘지 않겠다. 그 한계선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 폭발 대신 경고를 줄 수 있고 관계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상대방의 침묵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없이 웃는 사람, 다 이해하는 사람, 늘 양보하는 사람. 그들의 침묵을 진짜 동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단지 기회를 추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 한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제력이고 진짜 강함입니다. 참는다는 건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참는 사람도 결국 사람입니다. 그의 침묵에는 감정이 있고 그의 인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 조용한 사람, 참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마음속에 저수지를 넘쳐내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너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반응하는 너 자신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의 감정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며 분노가 되기 전에 표현하고 서로의 침묵을 진심으로 듣는 일입니다. 누군가 조용히 참는 중이라면 그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는 사람의 인내는 끝이 있고 그 끝은 언제나 말없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의 인내 위에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중은 아닌가요?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들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조용히 참고 있는 중인가요? 누구도 모르게 가슴속에 감정을 묻어두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스스로를 타이르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진 않으신가요? 참는다는 건 결코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함부로 상처 주지 않으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다친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니 더 주고 더 맞춰주니 상대는 그게 괜찮다는 뜻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깊이 상처받은 사람은 가장 조용했던 사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과 감정을 억압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선택이지만 후자는 포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나에게 상처가 됐어. 이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야. 그 말은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말없는 인내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은 묻지 않아도 눈치를 채야 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을 읽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배려고 진짜 관계입니다. 분노보다 무서운 건 무표정입니다. 싸움보다 슬픈 건 조용한 이별입니다. 외침보다 강한 건 침묵 속에 담긴 결심입니다. 혹시 주변에 늘 웃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미소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미소는 지금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가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방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는 거야. 그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용히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터지기 전 말하는 사람, 그리고 터지기 전에 들어주는 사람. 당신은 지금 누구의 침묵을 듣고 있나요? 혹은 누가 당신의 침묵을 듣고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지만 이성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존재이기도 하고 특히 존재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무너지기도 혹은 강해지기도 합니다. 무시당한 사람, 조용히 버틴 사람, 그 사람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부정에 대한 마지막 저항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존재의 선언으로 분노가 바뀌는 순간 사람은 단단해지고 무서울 만큼 냉정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죠. 그 사람은 바뀐 게 아니라 끝내 결심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결심의 직전에 있지는 않나요? 또는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 그 마지막 문을 닫으려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아직 희망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분노는 아직 대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터지고 나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야 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내가 널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땐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말은 자존심을 꺾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반응하지 마라. 그 대신 통제할 수 있는 너의 판단을 바꿔라. 관계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말, 내 태도, 내 책임은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돌아섬이고 돌아섬보다 더 슬픈 건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감정이 살아있다면 나는 아직 끝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감정이 터지기 전에 다시 말하고 다시 듣고 다시 연결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철학을 통해 삶에 적용해야 할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그 감정, 그 침묵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